매주 다른 컨셉으로 제대로 썰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궁금한 썰명회. 오늘은 지난달 말에 발생한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논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인권위원회에서도요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피해 학생 인권위 진정대리 하고 있는 공감 에서 근무하는 김지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강제 출국된 학생의 친형 쇼키르존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은 지난달 말에 발생했는데 지난주에 한겨레에서 기사를 내기 시작하면서 알려지게 됐고 후속 기사를 한겨레에서 계속 내고 있어요. 저도 저희 뉴스 아이킥에서도 이 소식을 계속해서 쭉 새로운 기사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어떤 사건인지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김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난 11월 27일에 한신대가 이 자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22명의 우즈벡 학생들을 어학 연수 기간, 체류 기간 모두 문제 없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미리 강제 출국시킨 사건입니다. 이 한신대의 이제 관계자들이 학생들에게 오늘 출입국 가서 외국인 등록증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버스에 일괄 탑승시킨 다음에 그랬죠. 네, 그제서야 지금 출국 안 하면 이제 감옥 간다라는 취지로 사실상 협박해서 이제 학생들을 인천공항 통해서 본국으로 이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인천공항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16명의 직원과 경비업체 직원이 같이 출국장 안에까지 같이 따라 들어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한신대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한 것이라 문제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변호사로서 한신대 행위를 하나하나 위법 요소를 따져보면 사실 따지기가 민망할 정도로 무법적입니다. 미성년자 이제 포함된 자교 학생들 거짓말로 버스에 탑승시키고 말씀하신 대로 사설 경비업체까지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뭐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거짓 정보 제공하고 혹시 이탈하는 사람 생길까봐 핸드폰까지 이제 압수했었거든요. 아니 무슨 권한으로 사인의 핸드폰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네. 이거 국외 이송 목적 약취 유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체포, 감금, 협박 다 해당이 되고 학생들 자의적으로 출국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뭐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간 존엄 다 침해된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게 법무부의 잔고유지 정책. 통장의 일정 금액 1,000만 원인가요? 네. 1,000만 원을 석 달 동안 유지해야 된다라는 정책인데 학생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런 사실을 통보하면 학생들이 도망쳐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출국을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잔고 유지 정책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의 이 외국인 유학생 관련한 지침을 보면은 한국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이런 학생들한테 재정 능력을 입증할 서류를 요구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은행 잔고 증명서라는 거고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들도 유학생들에게 다 받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공부에 집중할 만큼 너가 충분히 돈이 있어? 라는 걸 이제 입증하게 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지침상 베트남이랑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두 특정 국가한테만 잔고 유지, 그러니까 잔고를 3개월 동안 1,000만 원 이상 유지하도록 잔고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 유지하는 것까지 이제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나라는 좀 특별히 유학의 의도가 불법 체류, 미등록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두 나라에 대해서만 초과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무상 너무 혼선을 가지고 와서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적인 접근에서도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하루만 잔고가 있으면 된다. 1,000만 원 잔고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했었다가 중간에 정책이 바뀌었고
원래 사증을 그러면은 비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법무부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해서 비자를 내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언론에서는. 아직은 이제 조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었고 네. 두 국가한테 뭐 이 정도를 요구한다라는 지침은 원래 이분들이 들어오실 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내가 결국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출입국이 안내를 잘못했느냐, 혹은 한신대가 안내를 잘못했느냐를 가지고 지금 서로 약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그간 이민청 신설을 공언해 왔습니다. 네. 결국 신설을 못하고 법무부 장관을 이임하게 됐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는 더 강력히 단속하겠다. 이래서 소위 미등록 체류자들을 굉장히 강하게 올해 작년부터 맞습니다. 단속을 해서 네.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네. 그다음에 무슨 뭐 공연장 가서 단속하고 막 네.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 필요한 외국인과 불필요한 외국인 이렇게 갈라서 보는 거. 네.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인식 갖고 있어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예. 그날 이제 그 국민의힘 의총에서 한동훈 전 장관님이 이민청 신설 얘기를 하시면서 주요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정해진 미래가 인구 재앙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적기 때문에 노동력을 위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들이기는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신 거예요. 난민이든 이주 노동자든 이번 사건에서처럼 외국인 유학생이든 이주민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인간을 경제적 필요, 사실 여기서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네. 경제적 필요인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앵커님도 경제적 가치로만 존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한 사람이 이제 오면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뭐 문화, 종교, 가치관 다 같이 오는 건데 그거를 경제적 가치만 받아들인다는 게 사실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실현 불가능함에도 사람들의 이제 입맛에 맞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 강력한 기조를 유지하는 게 이번 한신대 사건 같은 것의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강제로 출국당한 학생의 친형이십니다. 쇼키르존 씨. 먼저 본인과 동생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쇼키르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친동생이 한국에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해보고 한국에서 한신대에서 어학당에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네. 우리 형인 쇼케르존 씨는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제가 코로나 전에 2019년부터 한국에 공부하고 있어요. 아, 지금은 이나테에서 4학년 국제학부에서. 예. 그래서 형이 와서 한국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 사회가 동생도 같이 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예. 제가 작년에 고향에 갔다 왔다 그렇게 해봤으니까 네. 동생이 제가 거의 5년 동안 한국에 공부하고 있는지 보고 저도 한국에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해보고 네. 유학으로 왔어요. 자, 미성년자예요. 아직 2005년생이라 동생 소비르존 씨는 18세인데 강제로 출국당했다. 이 사실을 언제 아셨어요? 그날 11월 27일 날 오후 3시 반 정도에 한신대 유학센터에서 일한 우즈벡 저한테 전화해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서불전 씨 오늘 4시 반 정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아, 이미 가고 있다? 예, 이미 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출국 전에는 간주도 몰랐다는 거네요? 네, 아직 몰랐어요. 그리고 저도 바로 출발해보고 택시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갔어요. 예. 한 4시 정도에 도착했지만 그때까지 아버지한테 먼저 전화해보고 잘못된 일이 있으니까 우리 동생이 서불전 고향에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통역사한테 한번 전화해보고 네. 왜냐하면 학교한테 뭐 잘못된 일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통역사한테 전화해봤어요. 그리고 택시 안에도 동생한테 많이 전화했지만 전화 못 받아고 연락도 못 되고
그리고 제가 한 4시 정도에 공항에 도착했지만 못 만났어요. 마지막으로. 4시 반 비행기였다는 예. 거예요. 근데 전화 통화도 안 됐다. 그 핸드폰 다 걷었다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돌려주기는 했으나 연락이 안 되신 거죠. 끝내. 왜냐하면 거셨는데 계속 누군가가 거부했다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럼 이게 형이 전화하는데 동생이 전화를 거부할 리가 없어 네. 보이는데. 지금 동생은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네,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지금 어때요?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지금 동생 상태는 어떻습니까? 동생 상태는 큰 스트레스로 받아고 뭐 좀 슬프고 친구랑도 안 만나고 집에 계속 있고 이런 일 아직도 생각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네, 왜냐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으니까 비자 받아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고향에서 가라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은 큰 스트레스로 받아고 저한테도 한 몇 번 전화 해봤지만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뭐 고향에 있는 친구랑도 못 만나고 그냥 계속 집에 있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걸 가지고 뭐 문제 삼거나 하면 지금 학비를 반환해 주지 않겠다라고 한신대 쪽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학기 끝나기 전에요? 학비. 네. 지금 어학당이 사실은 3개월 비자이기 때문에 네.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비자가 네. 만료되거나 어학당 그 수업이 끝나기 전에 네. 이게 출국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학비를 반환 받으려면 네. 이거 여기에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네, 한신대 맞습니다. 쪽에서. 이게 한신대가 이제 사건 초기 이제 보도가 되고 나서 굉장히 그 학생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만약에 학교와 관련해서 사실 이 출국 직후부터도 이런 작업을 하셨던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선동에 휩쓸려서 이제 소송하게 되면은 남아 있는 등록금 환불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이제 짐 같은 거 이제 다 남기고 간 것도 처리하는 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그렇죠. 짐도 못 싸고 그냥 맞습니다.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합의서를 서명하게 해서 사실 일부 학생들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명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만 이제 소키르존님과 그 동생분은 아직 서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소송하면 등록금 환불 없다. 소송을 하는 것과 등록금 환불 사이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맞습니다. 건데 이렇게까지 우리 쇼키르존 씨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도 직접 넣으셨다라고 들었는데 한신대의 대응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나 봐요. 한신대 그 대응의 문제점 뭐라고 보세요? 제가 생각에 문제는 학생 중에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학교나 출입국 사무소 안에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이 뭐 비자 받기 전에 이런 도큐멘트 서류는 보내라고 말하면 학교는 학생이 그건 보내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으면 그때 비자 받을 수 있어요. 네네 그렇죠. 우리 동생이 비자 받았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보냈고 그래서 비자를 받았는데 왜 한국에서 공부하다 갑자기 불법 체류가 우려되니 내가 선의를 베풀 때 빨리 학교로 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거 아무리 봐도 왜 이러는 겁니까? 학교는. 그러니까 선의를 베푸는 것이 학생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학교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행동이고요. 이 이유는 이제 우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국제화 역량 인증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 이 미등록 체류율,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나중에 미등록이 되냐 안 되냐 이 비율에 따라서 그 인증제 등급이 달라집니다. 그 등급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잘 관리했다. 그러니까 학생들 더 많이 쉽게 받게 해줄게. 유학생 숫자 더 늘려.
지켜줄게.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이제 지키지 못한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한 해 동안은 학생을 못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의 그러니까 미등록 체류율이 학교의 수익과 직결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 웬만한 학교들 전부 다 지방대도 그렇고 가보면 외국인 유학생들 네. 없으면 학교가 유지가 어려울 네. 정도로 유학생들을 많이 받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법무부나 교육부가 네. 그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학교에서는 우리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누구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했던 것과 무관하게 여튼 이 잔고 유지 정책을 혹시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분들이 미등록이 됐을 경우에 한신대가 받을 이 불이익을 우려해서 유학생 숫자 줄어들까봐. 네, 학생들을 사전에 수입 줄어들까봐. 맞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네. 얘기하면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까, 진짜? 나 이 얘기 들을 때마다 화가 나. 아니 불법 체류가 되면 행정적으로 미등록 체류가 되면 등록으로 돌리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지. 네. 왜 사람을 강제로?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네. 쇼키르존 씨, 네. 학교 한신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에 학교가 사과하고 생각해요. 사과해야 된다. 예. 변호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학생분들이 사실 요구 사항을 다 저희에게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네. 피해 회복 당연히 1순위입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인권 침해 여부 판단하고 있고 네. 또 관련 형사 사건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이 책임자들 사실 처벌 받아야 되고 만약에 책임 소재 확실하게 돼야 되고요. 학생들 정신적인 손해 막 실신한 학생들도 있는데 그래요? 네, 그런 신체적인 손해 그다음에 지금 이 한국에 놓고 간 수많은 물건들과 이 그렇죠. 관계들 이 모든 금전적인 손해 저희가 향후에 다 이제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사건이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출입국 행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생을 돈벌이 도구로만 본 이 학교의 운영이 환상적으로 이렇게 궁합이 돼서 이루어진 결과인데 저희가 이 사건 대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제 법무부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네.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썰명에 지금까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린 변호사 그리고 한신대에서 강제 출국된 학생의 친형 쇼키르존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